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 그 사이에서 벌어진 조용하지만 강력한 한편의 외교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강대국을 멈춰 세운 단 한 줄의 문장.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 발표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한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요. 브뤼셀 NATO 본부. 경제안보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리사 밀러는 회의실 모니터를 통해 그 발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미국 출신 국제안보 분석관. 그녀는 15년간 NATO에서 일하며 수많은 외교 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수준이었으니 그중 84%를 내라는 얘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경제적 항복 문서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미국 대표는 침착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 위협이 있고 주한미군 없이는 방어가 불가능하니까요. 리사는 그 말을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그녀도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밀러입니다. NATO 경제안보정책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씁니다. 개인적 기록이지만 훗날 역사의 증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외환 보유액의 84%. 말 그대로 경제적 항복 문서다. 미국은 확신한다. 한국은 절대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다르다. 한국이다. 저는 왜 그런 문장을 적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한국은 예전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굴복할까 협상할까 아니면 시간을 끌까? 그런데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도 항의도 감정적 반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참모들이 모두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한국이 내라고 답하거나 아니면 힘들지만 협상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대안을 제시하며.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다고. 정말? 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미쳤군. 북한 때문에라도 미국이 필요한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미친 게 아니라 계산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2월 18일. 한국이 답했다. 단 한 문장으로. 이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협박도 항의도 없는 조용한 거절. 워싱턴의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고 한다. 단 한 문장으로 초강대국의 심장을 멈춰 세웠다. 그건 외교가 아니라 예술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초강대국의 심장을 멈춰 세웠다. 과장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멈췄습니다. 다음 수를 고민해야 했으니까요. 압박을 더 강화할까? 그럼 한국이 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할까? 그럼 미국이 약해 보입니다. 물러설까? 그럼 트럼프의 체면이 구겨집니다.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걸 예상했다는 걸.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계산했고, 그래서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한 거라는 걸.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용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바탕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NATO 군사 데이터베이스, 미 국방부 공개 자료, 그리고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평택, 경기도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였습니다. 저는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평택에서 타이페이까지 1450km, 평택에서 평양까지 200km도 안 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택은 중국, 북한, 대만, 일본을 모두 작전 반경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평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저는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키나와로 옮긴다면 중국과 너무 멀어집니다. 괌으로 후퇴한다면 작전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필리핀으로 간다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약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단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습니다. 한국이 그럼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평택의 비밀을 알게 됐다. 주한미군이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자신만 몰랐던 것이다. 평택은 베이징까지 985km, 대만까지 1450km. 오키나와도 괌도 필리핀도 대체할 수 없는 전략 요충지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카드가 아니라 자기 목을 겨눈 블러프였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침착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리사, 정말 그런 거야?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한국은 이미 이겼네? 네, 싸우기 전부터 이긴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고.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했다고. 며칠 후 저는 NATO 내부 문서를 정리하다 우연히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클래서파이드 -NATO 스트러티직 어넬러서스 사우스 코리어 포스트 -USFK 위드드로얼 시네리오즈 주한미군 철수 후 한국의 선택지를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장. 시나리오 1 핵무장.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보유국이며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있다. IAEA 감시를 벗어난다면 12개월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2개월. 1년. 한국은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세계 7위권이다. 핵탄두 장착 시 4000km 반경을 타격할 수 있다. 4000km.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가 모두 사정거리 아닙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시나리오 2 중국 편승. 한국이 미국 동맹을 포기하고 중국과 협력할 경우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 시나리오 3 독자 생존. 한국은 자체 방위력 강화를 통해 독립적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경제력 세계 10위, 기술력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6위.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의 문제였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국제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NPT 체제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약함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NATO 보고서를 봤다. 한국은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다.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절제된 강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됐다.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라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나라다. 한국이 그런 나라다. 저는 한국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했고 절제할 줄 알면서도 단호했습니다. 3월 첫째 주, 서울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사우스 코리어 투 US 워엔 엘라이 나트어 뱅크 BBC 솔 리젝츠 트럼프스 디맨드 위드 디그너티 NHK 한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다.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저게 진짜야? 한국이 저렇게 말했어? 네, 공식 브리핑이에요. 대단한데.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한테 저렇게 말하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라 선언이다. 한국은 이제 테이블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제 옆에 있던 독일 동료가 물었습니다. 리사, 한국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한국은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증명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 외교부 브리핑. 한국은 동맹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CNN, BBC, NHK에 동시에 실렸다. 전 세계가 들었다. 이건 반항이 아니라 선언이다. 한국은 이제 테이블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협박하지도 감정적으로 반발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우리는 동맹이다. 하지만 은행은 아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세계를 움직였다. 며칠 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의 92%가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67%는 트럼프의 요구가 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당당함을 존경했고 미국의 오만함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총성 없는 전쟁, 조용한 전쟁. 하지만 그 결과는 명확할 거라고. 3월 중순 AP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회의 참석을 취소한 겁니다. 공식 이유는 국내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체면이 구겨져서 못 간 거라는 걸. 미국 대표단이 대신 참석했고 조용히 한국과 협상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이 제시한 NATO 기준 방위비 분담 모델 수용. 트럼프의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굴복한 겁니다. 미국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초강대국이 중견국에게 졌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NATO 본부에 제출할 분석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조용한 전쟁 외교 전략의 새로운 모델.
저는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계산했다. 그들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한 문장으로 초강대국을 멈췄고 품격으로 세계를 설득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조용한 전쟁을 이긴 나라를.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밤이었고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강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다리의 조명, 그리고 흐르는 강물.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100년 전 그들은 천막 밖에서 기술을 배웠다. 이제 세계가 그 천막 밖으로 배우러 온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나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나라. 한 문장으로 초강대국을 멈출 수 있는 나라. 저는 제1기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서울에 왔다. 이 도시는 조용하지만 강하다. 이 나라는 작지만 당당하다.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총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품격으로 이기는 나라라는 걸. 저는 일기를 덮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